안녕하세요, 미디어오토의 김혁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그중 아웃도어 중에서도 캠핑 시장의 성장세는 다른 아웃도어 시장보다 더 크게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쉽게 캠핑용품점들을 찾아볼 수 있죠. 저도 캠핑을 입문한 지 이제 3년차 정도 되어가는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첫 캠핑에서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지 저런 거 사치야 이랬는데, 요즘 캠핑장 가면 우드 앤 아이보리 톤으로 컬러 매칭에 면 텐트에 이렇게 주변 캠퍼분들 거 보고 나니까 약간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 제 장비가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건 꼭 사야 돼 하면서 이것저것 사고, 짐은 하나둘씩 늘어나 감성 찾다 보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여름 되니 워터저거도 필요해. 또 워터저거랑 같은 브랜드 또 같은 색상으로 깔맞춤까지 해야 돼. 이러다 보니 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캠핑 갈 때 이제 차에 그 짐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위에 루프백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경량하러 가자. 경량하러 가는데 또 디자인이 이뻐야 돼 하면서 이제 헬리땡땡 브랜드 의자 맞추고, 통장이 자꾸 성장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캠핑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캠핑장 오후 2시 입실에 오전 12시 퇴실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가서 텐트 치고 안에 에어매트 해갖고 침실 세팅하고 타프 치고 주정 달고 하면서 세팅하면 2시간, 그럼 4-5시가 되죠. 이제 저녁 먹어야 돼. 그리고 저녁 먹고 조금 쉬고 있으면은 10시부터 또 매너 타임이잖아요. 떠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또 자요. 또 자면서 걱정을 하죠. 이것도 언제 철수하냐. 그래서 그 걱정으로 자기 전에 세팅한 걸 하나둘씩 미리 정리를 해요. 술이 알딸딸한 상태로. 하지만 그 캠핑장에서 맞는 그 아침의 새소리, 도시에서는 못 느꼈던 그 상쾌한 피톤치드, 이래서 캠핑을 하는구나. 이러다가 퇴실 시간이 다가오자 또 2시간 정도 정리를 하면서 출수를 해요. 캠핑을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리가 더 중요해요. 정리를 잘 해놔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캠핑 철수하고 나서 나가면서 이제 바라보죠. 이제 주차되어 있는 카라반들, 캠핑카들 보면서 얼마나 편할까.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를 이런 고민에 다 날려줄 스타리아 캠퍼. 이 스타리아 캠퍼 오늘 살펴볼게요. 미디어 오토. 이 스타리아 캠퍼를 보려고 모빌리티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규모는 작아졌지만 나름 그래도 실속 있는 차들을 위주로 많이 전시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박이랑 캠핑이랑 열풍이다 보니까 루프 박스를 달거나 루프탑 텐트를 단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캐스퍼에 차박 세팅해놓고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캐스퍼 뒤에는 이제 스타리아 캠퍼 모델이 딱 있어요. 스타리아 캠퍼를 이거 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줄이 많아서 저도 20분 정도 줄을 서고 스타리아 캠퍼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외관 모습은 옆에 있는 스타리아 리무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위에 하이루프 되어 있는 거 똑같고요. 옆으로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하이루프가 팝업되는 거, 그거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운전석 뒤쪽에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안에서 전기장치를 쓸 수 있는 외부 전원 입력 단자, 그리고 그 밑에 개수대나 샤워기에 사용되는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청수 탱크 충전구가 보이고요. 그 밖에 외관상으로 이 차가 스타리아 캠퍼인지 리무진인지 옆에 있는 어닝까지 제거해버린다면은 외관상으로 티가 크게 나지 않아요. 휠도 기존 스타리아 라운지에 들어가는 그 브론즈 톤으로 매칭된 컬러 포인트, 앞모습의 그릴에도 브론즈 톤으로 포인트 컬러가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정말 한가득한 캠핑카예요. 이 차를 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들은 숲속으로도 가고 오지로 가고 그러실 텐데, 이 스타리아 디자인 자체가 원체 퓨어하고 옆에 보시면 캐릭터 라인 하나 없이 깨끗한 이미지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장기스 어디 푹 찍히고 이러면은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생기는 거 아닌지 이런 거 살짝 걱정되긴 해요. 일단 차 외부 디자인 설명은 여기 위에 장기자가 리뷰한 거 스타리아 디자인 리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운전석 센터 페시아 디자인 다른 거 없습니다. 딱히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랑 크게 다른 점 없고요. 센터 콘솔 부분이 낮게 설계가 돼가지고 워크스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캠핑카 안에서 자유롭게 운전석을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공간도 딱 트여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센터 콘솔이 기존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처럼 좀 올라와 있으면은 이런 쾌적한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따로 위치해 있어요. 이게 약간 내구성이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운전석 조석 시트 모두 스위블링이 돼요. 18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좋은 기능인데, 캠핑 하시는 분들, 차박하시는 분들 내가 자는 공간에서 음식 냄새 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추워도 밖에서 먹는 게 좀 분위기도 좋고 그러죠. 뒤에 공간은 상당히 널찍합니다. 이게 뒤 시트를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고 뒤로 눕히면 그대로 베드가 돼요. 앞뒤 시트 레일 조정은 수동, 그리고 뒤로 눕히는 기능은 자동으로 됩니다. 버튼만 하나 누르면 돼요. 베드의 길이는 약 2200mm 정도 나오고요. 넓이는 1070mm 정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슈퍼 싱글 정도 되는 매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도 2명 정도는 넓진 않지만 뭐 그래도 캠핑 가서 잠을 자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슈퍼 싱글용 토퍼 하나 사시면은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개수대, 그 옆에 37리터의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뭐 작은 음료, 작은 반찬통 넣기에는 좋은데 이게 좀 공간이 좀 애매해요. 이게 뭐 캠핑 좀 다니신다는 분들은 아이스박스 한 개만 가지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최소 2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3-4개씩 들고 다니시죠. 뭐 음식이면 음식, 음료면 음료, 술이면 술 따로 놓고 그래요. 저도 지금 50리터짜리 스틸 쿨러랑 스땡땡 쿨러 작은 거 하나에서 음식이랑 음료는 따로 놓고 그러거든요. 37리터면 뭐 솔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 기준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 아이스박스는 필수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트 하단부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깊지는 않아서 많은 짐은 못 넣을 것 같고요. 옆에도 수납 공간, 상단부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개수대 위에는 폴딩이 가능한 AVN 통합 컨트롤 패널이 차량에 남은 배터리 용량이라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다른 것들을 뭐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마련되어 있죠. 아직 이게 좀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침까지는 이게 잘 접혔다고 하는데 접히고 나서 이게 계속 이제 고정이 안 돼요. 운전석 윈드실드 위쪽에도 작은 컨트롤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파워 텐트를 전동으로 열고 닫거나 하는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또 운전석 시트와 뒷좌석 시트 사이에 접이식 레일형 테이블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은 파손이 돼서 이거 떼놨다고 합니다. 내구성은 조금 더 보완하셔서 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는 티팅이 돼갖고 파워 텐트가 되죠. 이 파워 텐트의 길이는 약 1800mm 정도가 나오고요. 폭은 아래와 같이 한 11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위에 2명, 아래 2명 이렇게 해서 성인 4명은 좀 무리인 것 같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딱일 것 같습니다. 루프탑 텐트 옆에 보시면 이제 220V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런 용도보다는 전기장판, 캠핑 가면 바닥이 좀 따뜻하고 좀 등 좀 지지고 자면 좋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저 위치에 이제 콘센트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팝업 텐트 위에는 일단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팝업 텐트로 인해서 실내 거주성이 높아집니다. 캠핑 가면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데 갔다 오고 나서 뭐 차에서 옷 갈아입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뒷좌석에 막 쭈그려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런 거 힘든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 키가 176이거든요 그냥 서서 옷도 갈아입고 개수대 쪽에서 간단한 설거지 할 때도 서서 할 수 있으니까 거주성은 상당히 쾌적해요. 위에 팝업 텐트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는 300kg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내 하중은 충분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뒤쪽으로 가시면은 샤워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청수 탱크 용량이 70리터라고 하는데 1박 2일 캠핑 가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씻고 하기에는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샤워기 옆부분에 이제 또 수납 공간, 하단부에는 뭐 테이블하고 의자 2개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의자 2개 저걸 뭐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는데 릴렉스 체어가 편하긴 해도 무겁고 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주려면 헬리땡땡 체어나 좀 그런 걸 사은품으로 주지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뒤에 시트가 있죠. 이건 사람 타는 공간은 아니고 투피스로 나뉘어져 있어서 안쪽 부분이 올라오면은 소파처럼 세팅이 된다고 해요. 트렁크를 개방하고 뭔가 소파처럼 앉아 밖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밖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게 낫죠. 그리고 시트 하단 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참 공간이 애매해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밀크박스나 폴딩박스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거가 들어갈 높이는 안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좀 애매해요. 그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단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 빼기에는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어가 열리는 모든 곳에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어요. 이 트렁크는 후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 뭐 나름 지퍼의 퀄리티나 사용 편리성, 이게 그대로 트렁크를 닫아도 간섭을 안 받게 설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죠. 운전석, 조수석 창문에도 이렇게 다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충망이 설치된 채로 창문이 여닫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정말 완성도도 좋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여름철 모기들 이거 막 뚫고 들어오는데 이 텐션감이라든가 마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옆에 사이드 어닝도 있고 뭐 일단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이 차는 현재 2.2L 디젤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향후 LPG 모델이 추가될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으로 150mAh가 제공되고 옵션으로 300A까지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고요. 솔라 루프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차량 가격이 7천만 원인데 이거에 옵션 붙이고 뭐 어닝 또 옵션이라서 달고 이러면 8천에서 9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순정이라서 다른 특장 업체나 이런 데보다 디자인이나 마감 상태, AS 이런 거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비쌀
비싼 감이 좀 들어요. 다른 특장 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스타리아 캠핑카는 배터리 용량도 한 2배 가까이 더 높다고 하고요. 감성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대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현대의 선택을 받은 오토렉스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다른 특장 업체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좀 월등하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선택은 소비자들께서 현명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타리아 캠퍼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뭐 솔직히 저 같은 캠핑족들에게는 정말 취향적인 모델이에요. 가격만 빼고요. 캠핑 가서 진짜 쉬고 싶을 때 이만한 차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텐트 설치하고 뭐 해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어서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캠핑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낚시도 하고 이래서 뭐 이 차만 있으면 한동안 출근 안 하고 낚시하고 캠핑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시승차 나오면 미디오오토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캠락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